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진짜 다 알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면접 때는 근엄한 표정 금지.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면접 팁 찾아보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워낙 뭔가 대단하고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거나 막 그렇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뭔가가 대단해서 면접을 보고 나서 입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딱 10년 경력에 있어서 현실적인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력 면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경력직 면접을 그렇다고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에 15, 20년 차 되는 베테랑 그 부장님이 계신데, 그 부장님께 제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채널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보는데 좀 조언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카톡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면접 팁, 자, 첫 번째입니다. 경력직이에요. 그 솔직한 자기 생각을 말하되 전 회사의 비방은 삼가해라. 문장으로는 완벽하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자리에 앉으면 뭐 하고 싶은 얘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나 경력직으로 온 경우에 전 직장에서 왜 그만두게 되었냐 라는 거를 물어보게 되어 있겠죠. 워낙에 이직도 이탈도 많은 업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범답안은 없을 것 같지만 전 회사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또 이 회사도 불평불만을 하면서 비방을 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해야겠죠. 이거는 신입 경력 공통사항인데 자신감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이 늘 나는 소심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정말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근엄한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때는 근엄한 표정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요. 면접 때는 근엄한 표정 금지. 정말 밝고 자신 있고 그런 표정으로, 이런 표정이니까 연기력 논란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표정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력자 대행사출 신입니다. 자신 있는데 진지한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래도 암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간혹 기억을 못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경력직은 신입보다 훨씬 더 이 이력서나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숙지를 하고 면접을 보러 면접관들이, 선배들이 들어올 텐데, 그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딱 그걸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막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곤란하겠죠? 이때 이 행사에 참여했었었네요. 이 행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더욱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놓은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딴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 조금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번째입니다. 거짓된 자기 포장은 금물. 뭐든 할 수 있다. 해봤다? 노노. 라고 주셨어요. 일단은 질문을 했을 때 경력직이다 보니 신입보다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해봤어요? 저거 해봤어요? 그 기획서 어디까지 써봤어요? 아니면 실행에서 뭐 어느 역할까지 해봤어요? 등록 수송식은 뭐 조금 더 고기술이 요구되는 뭐 해외 연사 커뮤니케이션, 연사 섭외 뭐 이런 거 해봤어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연차별로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선배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가 딱 그려집니다. 근데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진짜 다 알아요. 표정만 봐도 다 알고 이 몇 년 차인지만 봐도 솔직히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상 정말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 잘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경력직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자리에서 해봤냐 안 해봤냐, 이거 해봤고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면 그보다 중요한 건 솔직함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같은 거보다는 왜 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득력을, 그 지식보단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꽂힌 포인트, 이 회사에 꽂힌 포인트, 본인이 파악한 회사의 매력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경력직 분들 어렵죠. 왜냐?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경력직으로 어떤 회사를 선정할 때 정말 나 이 회사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회사 면접만 준비하는 경우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쵸? 뭐 우연한 기회에 옮겼을 때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고 거기서 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바짝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뎁스 있게, 그리고 신입보다 경력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업계에 대한 수준과 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좋고요, 뭐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거보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지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일은 빡센데 정말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감정적인, 자기가 꽂힌 정말 그 주관적인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 그 자리에서 좀 더 그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첨언을 해주셨는데, 어학 실력은 필수, 영어 실력, 특히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국제회의기획사 PCO 당연히 어학 능력, 언어 능력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비즈니스 영어 스킬을 갖고 있지는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 실력이 과연 우리 쪽에서 얼마나 필요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